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 소비자 모임입니다. 오늘은 보상금 잘 받는 법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과실 비율 100대 0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상반과실 경증상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 중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던데요. 저희 소비자 모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상반과실 경증상해, 교통사고 소비자분들, 이제는 속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 접수를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들로부터 2023년부터는 바뀐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주 치료 후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문자 받으시죠? 보험사들과 대인 담당자들이 새로 바뀐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소비자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처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고 속지 마세요. 최근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사들만 돈잔치를 하고 있었네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던데요. 교통사고 피해 소비자 모임은 정확하게 확인된 정보만을 엄선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교통사고 시 본인 과실이 전혀 없는 100대 0의 경우와 본인도 과실이 있는 상반과실의 경우는 전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반과실 경증상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증상해 환자 외에 골절, 뇌진탕, 디스크 등이 진단된 분들은 본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액 상대방의 보험으로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니까 100대 0 경우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증상해 상반과실의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을 가장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2023년 배상법 개편 이후에도 역시 입원 환자와 통원 환자의 합의금 차이는 상당하며, 이는 상반과실 경증상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하고요. 입원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입원하는 경우와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에 합의금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이후 경증상해, 상반과실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입원을 하고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한 경우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의 합의금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로 입원 환자에게만 휴업 손해비가 지급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경증상해의 경우 사주 이후 진단서 의무 발급 조항이 생겨서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합의 시에 지급받게 되는 합의금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로금,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비,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2022년까지는 상반과실 경증상해의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무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치료가 길어질 것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현재는 4주가 지나면 의사의 진단서에 기록되는 기간만큼 치료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바뀌었으므로, 치료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보험사가 미리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따라서 합의금을 구성하는 4가지 항목인 위로금, 휴업손해비,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중에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위로금과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 항목인 휴업손해비와
통원 교통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는 사고 당사자가 대인 담당자와 잘 협상을 해서 불편한 증상을 최대한 어필하면 보험회사는 합의가 안 되고 치료가 길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지급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제도 개편 이후에는 병원이 진단서에 적어준 기간만큼씩만 치료가 연장이 되므로 무한정 향후 치료비를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위로금과 협상폭이 작은 향후 치료비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입원을 통한 휴업 손해비와 통원 횟수에 따른 교통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서 제출 의무 기간인 사주가 임박하였을 때 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치료 기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사주가 된 시점에 맞춰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로금과 입원을 통한 휴업 손해비, 통원 횟수에 따른 통원 교통비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향후 치료비를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 진단서에 뇌진탕, 골절,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것을 근거로 대인 담당자와 협의하여 향후 치료비 항목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래 이 개편안의 취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이드 미러만 스치는 식의 아주 가벼운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치료를 6개월, 1년씩 받는 아주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과실이 90%인 경우의 사고라 하더라도 계산 결과 약 300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300만 원을 소진하는 범위에 맞춰서 입원 및 통원 치료와 검사를 부지런히 받고 증거기록으로 확보한 다음 합의를 하면 본인 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고 휴업 손해비와 통원 교통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을 제외한 일반적인 종합보험에서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적게 받고 치료비로 더 쓴다든지 반대로 치료를 적게 받았다고 합의금을 더 준다든지 하는 등의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간혹 일부 담당자들이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리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담당자의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는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가 아니고 줄어들 수 있다. 라고 말한 거라면서 발뺌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23년 이후 상반과실 경증상의 합의금 전략을 요약하자면 합의금 항목에 해당하는 위로금, 휴업 손해비,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4가지 항목 중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항목인 입원을 통한 휴업 손해비와 통원 횟수에 따른 통원 교통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치료를 꼼꼼히 받아서 건강을 회복함과 동시에 진료 기록을 증거 기록으로 확보해 놓고 나서 사주가 되었을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나의 과실이 90%인 상반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약 300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주 기간 동안 부지런히 입원하고 통원 치료받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보험사 담당자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일로부터 사주가 되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는 보통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2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금감원 결정이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서 비용도 꼭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주가 경과하였다고 치료를 더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큼 추가로 치료는 가능한 것이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부당한 방법과 거짓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압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던 자동차 보험 개편안이 일부 악덕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남용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상반과실 경증상해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과실이 90%라 하더라도 약 300만 원 이상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2주 입원하고 나서 2주 정도 부지런히 통원 치료하고 사주 시점에 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에는 충분한 금액이 되는 것이라 미리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